안녕하세요. 전 역사학자인 김형석입니다. 안익태와 애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익태 선생이 1930년에 일본에서 동경 음악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당시 안익태 선생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사용했던 여권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안익태 선생이 도착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상항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황사선 목사가 안익태 선생의 숭실학교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항 한인교회에 들러서 그곳에서 며칠을 묵고 신시내티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 상항 한인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황사선 목사님이 이 안익태를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2층에 있는 그런 예배실에서 그날 안익태는 작은 음악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 상항 한인교회에서 장윤환 의사, 당시 친일파 미국인으로서 친일파 외교고문이던 스티븐스를 사살했던 그 장윤환 의사가 이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석방을 축하하고 찍은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교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 건물, 이것이 바로 1905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곳에서 공립회표를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인들, 당시에 불과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이곳이 바로 상항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항상 강대상 뒤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또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애국가는 지금 안익태 선생이 만든 애국가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민요인 올드 랭 사인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안익태 선생은 그날 저녁에 자기를 위해 준비된 음악회를 하면서 그 자기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애국가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회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20여 명의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태극기 아래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이 애국가는 아일랜드의 술집에서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민족의 국가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건되고 아주 장엄한 노래를 지어서 애국가의 곡조를 내가 미국 유학한 동안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음악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모여서 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68달러라고 하는 안익태 선생의 공부할 동안에 필요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만년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센트 정도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 이 만년필을 사서 안익태 선생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안익태 선생은 이 만년필을 가지고 1935년 11월 달에 애국가를 완성을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진 애국가의 악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되어진 악보를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는 안익태 선생이 그때 보내준 이 음악 악보를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물로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를 해방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귀국길을 서두르면서 그곳에서 한국에 가져올 선물로 이 한국 애국가라고 하는 이 악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1945년 11월 달에 귀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아닉테 선생의 애국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출판이 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과서용 악보로 보급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애국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15 때 광복절 기념사를 하던 광복회 회장이 난데없이 애국가를 바꾸자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아닉테 선생이 만주국 창설 10주년 축하 음악제에서 자신이 작곡한 만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노래를 저 대형 일장기 앞에서 연주를 했으니까 아닉테는 친일파일 뿐 아니라 친나치주의자다. 그래서 아닉테가 작곡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홀에 아주 큰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베를린 올림픽에 우승했던 우리 송기정 선생과 오른쪽에는 3등을 했던 남성용 선생 그리고 1등을 한 송기정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전부 다 일장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지 아니하고 이런 데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송기정 선생이나 남성용 선생을 친일파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우승을 해서 우리 국민의 민족적 긍지를 높이던 우리는 송기정 선생과 남성용 선생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아닉테 선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닉테 선생은 올림픽 대신에 음악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나타냈다는 면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생 못지않는 그런 큰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 일을 했었고 이런 소식은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1961년도에 아닉테 선생이 일본 간사이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장면입니다. 일본의 교토,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라고 하는 교토에서 그는 이 간사이 교향악단을 지휘를 하면서 그날 코리아 판타지 한국 한상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사절은 우리의 바로 애국가 가사와 곡조입니다. 아닉테 선생은 200명이 넘는 일본인 합창단들에게 우리말로 이 애국가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있던 모든 관중들은 기립해서 그렇게 아닉테가 지휘하는 간사이 교향악단 선율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한국말로 합창하는 그 교토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음악으로서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전달하고 음악을 통해서 한국인의 우수함을 증거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닉테 선생의 이런 행적을 친일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또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일본 사람보다 더 위대한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가가 되어져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애국가를 한국말로 부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주한 이런 일들은 가히 음악적인 면에서 일본의 음악계를 극복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아닉테 선생 보고 창시 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닉테 선생은 창시 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닉테 선생 이름은 본래 안익태, 익타이안, 일본말로 얘기하면 익타이안입니다. 그런데 이 익타이안, EAKTAI라는 발음이 일본 사람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익이라고 하는 그 뒤에다가 아이자를 하나 넣어서 에키타이, 그래서 에키타이안 이렇게 부르도록 했던 것이지 일본 이름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창시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닉테 선생은 한 번도 안이라는 성을 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익태라는 이름을 포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익태라는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연주 활동을 하고 자기가 학업을 하기 위해서 표기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아이자를 하면서 에키타이 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은 아니테 선생은 결코 창씨개명, 당시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80%가 훨씬 넘는 숫자가 했던 창씨개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안시성을 지켰던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또 아니테 선생은 당시 독일 제국음악원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테는 친나치주의자였고 나치 정권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겁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독일어로 되어진 제국 회원증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안 에키타이, 주소 그루네빌터, 그리고 생년월일 1911년 12월 5일, 출생지 일본 동경, 국적 일본, 직업 지휘자 겸 작곡자, 그 밑에 보면 제국 영역 내 근로자 허가를 부여함. 이것은 취업 허가증이었습니다. 아니테 선생이 발급받았던 제국음악원의 회원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7만 명의 회원, 독일 제국 안에서 음악하는 사람은 다 가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음악협회 회원증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틀린 말도 많습니다. 아니테 선생은 일본 동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조선 평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년월일은 1911년생이 아니라 1906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려있는 생년월일과 출생지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테 선생이 고의로 그렇게 기록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아니테 선생이 독일 안에서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취업 허가증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아니테 선생을 친일파일 뿐 아니라 친나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5개의 국가 상징이 있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라고 하는 것,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글이 우리의 국어이고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라고 하는 이 5가지는 대한민국 국가 상징입니다. 2004년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는 수도위원 결정문을 내리면서 이러한 국가의 상징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테 선생을 친일파이다, 친일파일 뿐 아니라 그는 친나치주의자였다, 그리고 그의 애국가는 표절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친일, 친나치 표절의 문제는 엄격히 학문적으로 따져볼 때에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작년 1월 달에 물었습니다. 친일, 친나치 의혹을 받았던 아니테 선생에 대한 애국가를 교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국민의 58.8%가 반대를 했습니다. 불과 24.4%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때이지,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아니 역사를 허위로 날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